여러분, 한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대한 혼돈 속에서요. 단 한 사람의 원칙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고려 말, 그 시대를 정말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원칙이라는 등불을 밝혔던 인물, 박애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14세기 고려. 당시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처참했어요. 밖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와 칼을 휘두르고 나라 안에서는 굶주림과 전염병이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왔죠. 근데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이런 고통을 그냥 외면해버렸고요. 바로 이런 절망의 시대, 그 한가운데로 박애중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 그냥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모두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을 때 혼자서 눈을 똑바로 떴던 사람, 다들 입 다물고 있을 때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 그리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쫓아갈 때 묵묵히 원칙의 길을 걸었던, 네,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4가지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그가 어떤 시대와 싸워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히 왕에게 쓴소리를 했는지, 또 한 사람의 청렴함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 마지막으로 그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애중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가 처음 마주했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337년, 지금의 밀양인 밀성에서 태어났고요. 만 25살에 과거 시험의 최고 성적인 장원으로 떡하니 합격을 합니다. 정말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엘리트였던 거죠. 하지만 이 천재 청년이 마주해야 했던 고려의 현실은요, 안타깝게도 개인의 재능만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고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왜구들이 해안가는 물론이고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약탈했고요.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계속되니까 길거리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나라 돈은 당연히 바닥났고 중국에 새로 들어선 명나라는 그 땅 내 나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왔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사방이 다 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관리들은 자기 한몸 챙기기 바빴어요. 그때 박애중은 이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사치와 놀이에만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던 우왕에게 아주 길고 또 아주 날카로운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이건 정말 자기 관직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상소 내용이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발 사냥 좀 그만하십시오. 간신들 말만 듣지 마시고 정직한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거죠. 쓴 약이 몸에 좋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행동을 바로잡는다는 걸 어찌 모르십니까?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일침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왕의 반응은 그냥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박애중의 그 간절한 충고는 마치 허공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가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하고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고려의 운명과 그의 운명이 하나가 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명나라가 갑자기 고려 북쪽 땅에 천령위라는 걸 설치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고 통보를 해와요. 이건 사실상 전쟁하자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선 겁니다. 바로 이 중차대한 임무가 당시 만 51세였던 박의중에게 맡겨졌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천리나 떨어진 명나라 수도로 가는 그의 어깨 위에는 한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얹어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간 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고려의 미래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길이 남을 바로 그 일화가 펼쳐집니다.
명나라의 한 고위 관리가 을에 그렇듯 뇌물을 요구해요. 그러자 박의중은 말없이 자기 짐 보따리를 풀어 보입니다. 안에는 낡은 책 몇 권과 정말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전부였어요. 드릴 게 없다며 대신 자기가 입고 있던 모시옷 한 벌을 벗어서 건넨 겁니다. 이 상상도 못할 행동에 명나라 관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 사실을 황제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박의중의 이런 청렴결백함에 감동한 명나라 황제가 고려를 압박하던 천령위 설치 계획을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박의중을 국빈으로 아주 극진하게 대우했죠. 수많은 돈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굳건한 원칙과 인품이 나라를 구해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원칙은 한 왕조가 쓰러져가는 혼란기 속에서 오히려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는데 지금 와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박예중이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물론 촛불의 빛이 떠오르는 태양 같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그냥 헤매는 것보다는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진리를 이보다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392년 그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고려 왕조가 결국 문을 닫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많은 옛 동료들이 새로운 권력을 따라서 자리를 옮겼지만 박예중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새 왕조가 주는 벼슬을 모두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한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140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섬겼던 마지막 왕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살 전체가 자리가 아니라 신념이, 권력이 아니라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증거였던 셈이죠. 박의중의 이야기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당신을 당신답게 지켜주는 단 하나의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요?